여러분, 부모님 간병하다가 집까지 파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대기업 부장으로 퇴직하고 상가 하나로 노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간병이 시작되자 6개월 만에 그 상가를 급매로 팔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하루 간병비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입니다. 월세로 버티려던 노후 계획이 단 몇 달 만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지금 한국에서 노후 자산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것은 주식도 부동산도 아닙니다. 바로 간병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전혀 대비하지 못한 이 현실이 어떻게 여러분의 집과 노후 자산을 통째로 삼켜버리는지, 그리고 그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모르시면 여러분의 평생 모은 노후 자산, 그 집 한 채도 같은 방식으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하나는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노후 자산을 무너뜨리는 간병비라는 블랙홀을 모른 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오기 전에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 말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보면 실제로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은퇴한 60대 부부셨어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상가도 하나 가지고 계시고, 겉으로 보면 노후 준비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했는데, 이 돌보시는 이분들도 노인분들이시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한계가 왔습니다. 결국 간병인을 썼죠. 하루에 15만 원, 한 달 450만 원. 처음에는 상가 월세로 버텼는데 간병이 3개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년, 2년, 3년, 결국 상가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2년이 더 흐른 뒤에 아파트까지 팔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암이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암보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치매나 뇌졸중, 파킨슨병과 같은 뇌혈관 질환과 노인성 질환입니다. 왜냐고요? 암은 치료 기간이라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수술하고 암치료 몇 차례 시작하면 곧 끝이 보입니다. 즉 확정 지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간병비는 다릅니다. 이건 끝이 없어요. 그것도 월 500만 원짜리 초고가 서비스가 취소 버튼도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셔야만 끝나는 서비스니까요. 더 슬픈 게 뭔지 아세요? 누구도 노화는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기대 수명이 83.7세인데 아픈 상태로 사는 기간이 18.2년이라고 합니다. 이 기간의 반도 아니에요. 반의 반만 생각해도 4년, 5년이에요. 하루 15만 원, 한 달 450만 원. 이걸 4년, 5년 동안 낸다고 계산을 해보세요. 2억 7천만 원입니다. 중소도시 아파트 전세값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 맞아요. 다들 처음엔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되면요, 가족들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사연 올라오는 사이트 글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내용이 많아요. 이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내 모습이 괴물 같다. 밤마다 온다는 고백들. 이거 그분들이 불효자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돈이 사람의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흔히 간병비 15만 원이라고 하면 병원 입원해 있을 때 이야기거든요. 그럼 집에서 모시면 돈 안 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집으로 간병인을 부르잖아요. 그럼 비용은 더 올라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가족 중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24시간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 연봉 5천만 원, 1억 원이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회비용의 파산입니다. 돈에 있어서만 그럴까요? 간병하는 동안 간병하는 가족의 영혼도 정말 피폐해집니다. 가족들이 다 할 수 없어요. 진짜로 해보면. 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장기 요양보험이 있으니까 도움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요양보호사 그거 따서 우리 부모님 케어를 하면 나한테 돈이 지급된다던데, 그 돈의 크기보다 케어받는 부모님이나 케어하는 자식의 정신적인 피폐함이 훨씬 큽니다. 서로 힘드니까 서로 아름다운 이별이 되기가 힘들어요. 저희 가족 중에도 모시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정말 힘듭니다. 옆에서 보면. 국가 지원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방문 요양 서비스가 메인입니다. 그럼 나머지 20시간은요? 누가 감당합니까?
결국 가족이 붙어 있거나 시설을 통해서 간병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 구멍을 메꿀 현금 흐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 나는 번듯한 아파트 한 채 있으니까 정 안 되면 그거 팔아서 간병비 하면 되지. 애들한테는 피해 안 줄 거야.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게 바로 자산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비참한 실패의 시나리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은퇴자들의 자산 구조를 보세요. 70%, 많게는 80% 이상이 부동산에 꽉 묶여 있습니다. 당장 통장에 현금은 없는데 매달 500만 원씩 간병비 독촉장이 날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한두 달은 어떻게든 버티죠. 하지만 6개월, 1년이 넘어가면 결국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집을 팔자.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됩니다. 부동산은 내가 팔고 싶을 때 바로 팔리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병원비는 당장 내일 오전까지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장 가격보다 5천만 원, 7천만 원 더 싸게 급매로 던지게 됩니다. 실제로 부동산 카페에 가보세요. 부모님 병원비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매도합니다. 라는 글이 심심치 않게 올라옵니다. 매수자들은요, 그 사정을 다 압니다. 아, 이 사람 지금 돈이 급하구나 싶어서 또 몇 천만 원을 더 깎으려고 들죠. 평생 피땀 흘려 지켜온 내 집이 고작 몇 달치 간병비 때문에 헐값에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매매가 아니라 자산 약탈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식들한테 기대실 건가요? 우리 애들이 효자니까 조금은 도와주겠지. 여러분, 요즘 젊은 친구들 자기 집 대출이자 내기도 숨이 턱끝까지 차 있습니다. 내 간병비 때문에 자식이 대출이 연체되고 손주 학원 끊어야 한다면 그게 부모 마음이겠습니까? 결국 내 노후 자산이 무너지는 건 내 인생만 하락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의 인생까지 하락장으로 끌어들이는 가족 동반 파산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부모님 간병하다가 정작 내가 쓰러지면 그때는 정말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 저도 4년 전에 사업이 크게 실패해서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적이 있어요. 매일 밤 돈줄이 말라가는 그 피말리는 공포, 저도 너무 잘 알죠.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야, 내가 지금 몸이라도 건강해서 천만다행이다. 만약에 그때 제가 몸까지 아파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면 정말 상상만 해도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돈이 없는데 몸까지 아프면 그건 그냥 지옥이거든요. 많은 분이 부모님 간병 걱정만 하시는데 사실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는 간병을 하던 내가 먼저 쓰러지는 겁니다. 간병은 엄청난 중노동이에요. 밤잠 설치고 대소변 받아내고 무거운 몸을 바치다 보면 간병하는 사람의 관절과 멘탈이 먼저 무너져요. 그런데 내가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간병해 줄 사람은 있나요? 내 배우자요? 그 사람도 이미 나랑 같이 늙어가고 있습니다. 내 자식이요? 직장 다니고 애 키우느라 바쁜 자식한테 나 좀 봐달라고 차마 입이 안 떨어질 겁니다. 결국 나의 유병 장수는 우리 가족 전체에게 내려지는 사망 선고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야 됩니다. 보험은 그냥 매달 나가는 비용이 아니에요. 내가 일하지 못할 때 나 대신 병원비를 내주고 내 가족의 생활비를 채워줄 리스크 방어 시스템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 미리 이 시스템을 구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아픈 몸을 이끌고 돈 걱정부터 해야 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내일 간병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애들한테 또 손을 벌려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아세요? 이런 상황을 아는 것은 지금 아셔도 되지만 대비는 오늘 당장 시작해야만 합니다. 늦으면 리스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괴물이 되어서 돌아오니까요. 자, 그럼 이 무시무시한 간병비 블랙홀에서 어떻게 내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실천 방법은 3가지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평생 모은 자산을 지켜줄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침해일로부터 1년입니다. 1단계, 내 돈 대신 시스템이 지불하게 만드는 위험 정가 방법입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내 피 같은 노후 자금에서 간병비를 빼쓰는 구조를 부수는 거예요. 하루에 15만원, 20만원 나가는 간병비, 이걸 내 통장에서 내면 망하는 겁니다. 대신 내 지갑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자본으로 내 간병비를 대신 내게 만드는 위험 정가 시스템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모시든 요양병원에 모시든 매달 꽂히는 간병비 파이프라인을 미리 만들어 주는 거예요. 2단계, 급매의 비극을 막는 자산의 유동성 확보. 나는 부동산 많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 제일 위험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덩어리 자산이라 쪼개서 팔 수가 없잖아요. 간병비 3천만 원이 모자란데 10억짜리 아파트를 팔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전체 자산의 최소 10%에서 20%는 무조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성 자산으로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파킹 통장도 좋고 만기가 짧은 채권도 좋아요. 핵심은 내 집을 헐값에 던지지 않아도 될 만큼의 예비비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 현금 포션이 있어야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일 때도 여유 있게 버틸 수 있고 내 자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3단계,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움직이는 가족 간병 공동기금.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다들 서로 미안하니까 선뜻 말을 못 꺼내시더라고요. 명절이나 생일 때 가족들이 모이면 진지하게 말씀하세요. 형제들과 매달 10만 원씩이라도 가족 간병 적금을 시작하세요. 돈이 없으면 효심도 바닥이 납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둔 공동기금이 있으면 간병인 고용이나 병원 선택 같은 걸로 형제들끼리 얼굴 붉힐 일이 확 줄어들어요. 누가 더 많이 냈네, 누가 몸으로 때우네 하는 이런 소모적인 싸움을 막아주는 건 결국 미리 약속된 시스템과 자금입니다. 부모님의 존엄과 가족의 화목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간병비는 기간을 알 수 없는 무기한 지출이다. 둘째, 현금 흐름이 없는 부동산은 리스크 상황에서 독이 될 수 있다. 셋째, 나를 위한 간병 방어 시스템을 하루라도 빨리 구축하셔야 된다. 여러분,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상가 건물을 날린 대기업 부장님 사례, 만약 그분이 은퇴 직후에 이 3단계 시스템 중 딱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해두셨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금쯤 상가에서 나오는 월세로 여유롭게 부모님 간병하면서 본인의 노후도 즐기고 계셨을 겁니다. 결국 자식이 자산을 지키는 게 아니라 실행이 자산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3단계 시스템, 머리로는 이해가 되셨죠? 문제는 여기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나이, 내 가족 구성에 따라서 세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잘못 건드리면 안 하느니만 못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상황에 맞는 간병 리스크 방어 시스템 어떻게 세팅하는가를 다음 영상에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락장이 아닌 영원한 상승장이 되길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반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치매일로부터 1년입니다.